자, 드디어 1강 객관식 불입안 개강을 하겠습니다. 저는 김종국이고요. 해커스 국경제학이라고 명명되고 있습니다. 박수 좀 주십시오. 크게 주세요. 자, 일단 OT 짧게 설명을 좀 드리고 강의 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앞쪽에서 개념 정리를 좀 했고요. 이번에 이제 객관식 문제 풀이반에서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당연히 앞쪽 내용을 기본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일단 선생님 입장에서는 높아심에서 짧게 요약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서 장마다 뒤에 보시게 되면 심화 정리 파트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보강을 하고요. 자, 그리고 뒤에 있는 유형별 문제를 풀 텐데요. 맨 먼저 대표 문제를 먼저 풉니다. 자, 그 다음에 서술식 문제, 그리고 수리식, 그리고 그래프식 문제로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1교시는 이런 시스템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시간은요. 뒤에 있는 고난도 문제를 풀 텐데요. 고난도 문제 풀기 전에 말 그대로 1장에서 완벽하게 총정리한다면 뭐겠는가를 따져봤을 때 잠시 뒤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MRTXY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걸 총정리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에서는 비법입니다. 요거 과연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설명 들으시면 알 텐데, 그래서 두 개씩 이제 연결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유형별 문제 뒤에 고난도 문제를 1번부터 4번까지. 이번에는 서술식, 수리식, 그래프식을 먼저 하고요. 마지막 때 대표 문제로 마무리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2교시가 돼서 매 강좌마다 할 때마다 2장 정도씩 추가가 될 겁니다. 어떤 장은 양이 좀 많은 장이 있어요. 어떤 장은 양이 좀 적은 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별 중요도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수는 약간씩 차이나 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유사하게 제가 진행을 해 드릴 테니까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유념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강좌가 54장까지 끝나게 되면 우리 실제 우리 CPA 기출문제, 최근 기출문제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정리하고 마무리할지 그렇게 해서 전체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1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장이 되겠습니다. 자, 1장 먼저 전체 국정리로 총점검해 드리고요. 그리고 심화 정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1장에서 가장 중요한 걸 한번 설명해 봐라. 주저없이 이거죠. 자, Y축에 YJ, X축에 XJ를 두고요. 이러한 모습의 생산 가능 곡선을 전제하겠습니다. 굳이 이름을 네이밍 해보면 원점에서 봤을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오목이었죠. 이때 요 점에서의 접선 그리고 기울기, 이걸 우리 뭐라 했냐면 MRT XY라 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학에서 생산 가능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무슨 의미를 취했었냐면 기회 비용의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1장에 다예요. 근데 이번 문제풀이를 하면서 정확하게 MRTXY 또 기회 비용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정확히 보겠다는 게 취지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주어진 자원과 기술이라고 하는 희소성을 가정했을 때 두제와 YX를 생산 가능하다고 했을 때 효율성 차원에서 최대 생산의 조합을 연결한 것이 생산 가능 곡선이었습니다. 따라서 생산 가능 곡선은 들어갈 때는 희소성이고요. 나올 때는 효율성이에요. 다시 말해서 희소성을 전제하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생산 가능 곡선의 모든 점들은 전부 다 무슨 점이냐라고 물으면 효율적 생산점이에요. 참고로 문제 풀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요 점만이 효율입니까? 요 점도 효율입니까? 이 점도 효율이에요. 근데 웃기는 것은 이 점은 X와 Y를 다 생산하는 점이지만 얘는 누구만 생산하고 있습니까? X만 생산해요. 이 점은요, Y만 생산해요. 무슨 뜻이에요?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두 제어를 다 생산할 때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원 기술로 한 제와만을 최대 생산해도 달성 가능해요. 한 제와만을 생산 가능해도 달성 가능합니다. 절대
두 재화를 다 생산해야만 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한 재화를 생산하더라도 최대 생산이 된다면 효율적일 수 있어요. 자, 일단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봤고요. 자, 원점에 대해서 오목이라고 하는 것 잠시 전에도 봤지만 기회비용 예과 연결될 수 있는데 이 기회비용이 어떤 것과 오목이 같이 갔었죠? 자, 이거 네 등분을 했었습니다. 이게 등분이니까 다 같다라고 전제할게요. 자,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점을 옴에 따라 x를 추가 생산하니까 y는 이만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조건 아래 여기서 여기로 오면 y를 이만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여기서 여기로 오면요. y가 이만큼 주네요. 여기서 여기로 오면요. y는 엄청나게 많이 줍니다. 결국 y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린 포기를 뭐라 했었습니까? 기회비용. 자, 지금 이 포인트에서 이 포인트로 옴에 따라 어떤 변화냐면 x를 한 단위 추가 생산 늘림에 따라 y 포기량, 다시 말해서 기회비용은 점점 뭐 되고 있습니까? 증가하고 있죠. 우리 경제에서 점점 증가하는 걸 체증이다 라고 했었어요. 결국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생산 가능 곡선이 오목은 경제학적으로 기회비용 체증과 같은 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자, 접선의 기울기를 MRT XY를 한다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여기서 접선 기울기, 여기서 접선 기울기, 여기서 접선 기울기. 자, 접선 기울기 MRT XY도 점차 뭐 하고 있습니까? 체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 있냐면 기회비용도 체증하지만 MRT-XY도 체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MRT-XY를 뭐와 같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기회비용으로. 결론적으로 오목의 모습은 기회비용 체증 또 MRT-XY 체증과 다 같은 짝입니다. 그래서 오목은 경제학적으로 뭐와 의미가 같은 것이다? 기회비용 체증과. 그래서 이제 일단 이 그림 안에 이런 많은 의미들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한계, 변화, 변환, 전환율, 뭐 한글 번역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MRT XY라는 거 좀 전에 말했지만 뭐와 같다? 기회비용과 같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의 기본 내용을 문제 푸시면서 좀 더 체계화시키고 완벽하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념 자체가 완성된 상태에서 문제 풀게 하는 게 아니라 개념이 완성되게끔 문제를 풀게 할 거고 비법을 말씀드리는 차원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정도 개념을 문제 풀면서 완성을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우리 기본적으로 뭐만 머릿속에 오면 되는 거냐면 생산 가능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MRT-XY 또 MRT-XY는 경제학적으로 무슨 의미다? 기회비용이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유량저량은 원래 개념으로는 중요한 개념이어서 옛날에 2000년도 전에 우리 CPA 문제를 보게 되면 되게 잘 나왔었어요. 다음 중 유량인 것은 저량인 것은. 근데 사실 그런 정도를 객관식 문제화할 정도의 CPA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개념만 좀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자, 특정 시점에서 측정 가능하다 저량 국부가 그랬었고요. 자, 기간을 거쳐야만 측정 가능하다 바로 GDP가 그랬었습니다. 바로 유량이었었습니다. 일단 요 정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여러분들 바로 밑에 페이지 22쪽에 심화 정리 파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증명을 좀 해드리려고 한 것이지 개념 자체에 새로운 내용을 담고 싶었던 건 아니고요. 자, 이제 우리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RT-XY가 엄밀정치하게 얘기한다면 수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의미냐. 자, X축 변수를 한 단위 뭐 했을 때요? 추가했을 때 Y축 변수가 얼마나 변할 거냐가 엄밀히 MRT-XY거든요. 그런데 이거의 개념 정의가 우리 어떻게 바뀔 수 있냐면 자, 쌤이 이제 뭐 친구 이름이다라고 많이 명명하지만 MCY분의 MCX로 바뀌거든요. 이렇게 바뀌는 거에 대한 증명을 가볍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차후로는 바로 나오실 수 있으셔야 돼요. 보통
뒷글자가 뭐로 왔습니까? 분. 뭐로 오고요? 앞글자가 분자로 와. 이거는 약속이지 이해 영역은 아니에요. 자, 어쨌든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요. X를 한 단위 만약에 뭐 한다면요. 추가 생산한다고 한다면 자,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그게 한 개 비용이죠. MCX입니다. X를 한 단위 추가 생산했더니 추가적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한 개 비용 MCX가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X를 한 단위 추가했을 때 Y를 한 단위 포기한다면 자, Y 추가 생산 비용 MCY만큼이 뭐 하는 겁니까? 감소하겠죠. 근데 만약에 X를 델타 X만큼 추가 생산한다면 비용의 증가분은 이걸 곱한 값일 겁니다. 반대로 Y를 델타 Y만큼 덜 생산한다면 이거 곱한 것만큼 비용이 줄 겁니다. 어차피 주어진 자원 속에서 생산한 것이기 때문에 늘어난 비용과 준 비용은 같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이런 표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델타 X를 넘기면요. 델타 X분의 델타 Y가 되고요. MCY 넘기면 MCY분의 MCX가 됩니다. 자, 분명히 좀 전에 제가 MRTXY의 사전적 의미는 델타 X분의 델타 Y라 했었죠? 그러니 요 값이 요 값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이해가 아니에요. 룰일 뿐이고요. 패턴일 뿐이에요. 우리 객관식 시험을 위해선 뭐만 주의하면 되느냐? 뒷글자가 분모로 온다는 것만 정확히 하면 됩니다. 앞글자가 분자로 와요. 오늘 이게 더 중요한 것이지 이 자체는 이해 영역도 아니에요. 잠시 뒤에 이제 우리 고난도 문제 풀 때 보면 제가 X, Y 대신에 뭐 A, B 뭐 값을 막 바꿀 수도 있어요. 그때 중요한 건 뭐냐? 뒷글자가 뭐 한다는 겁니까? 분모로 온다는 게 중요할 뿐이지 이 자체 개념은 별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MRTXY를 친구 이름처럼 뭐로 불러요? MCY분의 MCX. 요 정도 정리하시면 일단 심화 정리의 결론은 됩니다. 그래서 이제 MRTXY는 MCY분의 뭐다? MCX다. 친구 이름처럼 불러주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런 식의 증명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바로 문제로 들어갈 텐데 저는 문제풀이 굉장히 개념보다 훨씬 소중히 여겨요. 뭐 어떤 경우는 한 문제 가지고 몇 시간 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자, 우리 뒷장의 문제 도전합니다. 쌤이 아까 그랬었죠. OT 때. 대표 문제를 먼저 풉니다. 뒤에 있는 4번 문제를 먼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도전 푸십시오. 항상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세요. 개념의 완성 차원, 그러니까 원칙대로 풀이.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객관식 시험 준비자예요. 객관식 시험은 무조건 뭡니까? 빠르게 합니다. 물론 정확하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속도 개념을 간과하시면 끝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풀이를 원칙적 차원에서 풀이 하나하나 다 할 거고요. 하지만 아무리 원칙 풀이를 잘해도 빨리 못 푸는 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속도까지 한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원칙보다는 속도에 먼저 준해서 푸는 방법을 연구하신 것이 맞아요. 자, 이거 보자마자 몇 번 중에 답 이어야 되겠습니까? 저라면 1번 아니면 2번일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원칙 말고 바로 푼다고 한다면. 다른 재화인데 설마 이게 같은 증가할까요? 적어도 제정신이 있다고 한다면 답은 아닐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둘 중에 하나 답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생각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선은 원칙대로 꼼꼼히 풀어드립니다. 그러면서 개념을 완성해 드릴 텐데 하면 뭐합니까? 빨리 풀어야 되는데. 자,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선박과 자동차만 생산하는, 잠시 끊고요. 여러분 경제 공부 특히 문제 풀 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 되게 많이 소개합니다. 마이크 잡고 부르면 되게 잘 풀려요. 그래서 만약에 자습실에서 하실 때는 그게 쉽지 않겠지만 혹시 혼자 있거나 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목소리를 톤을 높여가면서 푸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진짜로요. 선박과 자동차만 생산하는 A국에서 선박 생산의 기술 혁신으로 누구의 기술 혁신이요?
선박. 자, 그러면 우선 맨 먼저 얘부터 밑줄을 쳐보겠습니다. 기술 혁신이 뭐예요? 기술 혁신이. 그러니까 기술 혁신의 개념을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기술 혁신의 개념을 알고 있다는 전제 아래 그냥 막연히 기술 혁신을 생각해요. 아닙니다. 기술 혁신은 두 개 중에 하나이어야 돼요. 자, 첫 번째. 동일한 투입이라면 뭐가 많을 때요? 산출이 많을 때요. 기술 혁신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기술 혁신입니다. 산출이 동일하다면 뭐가 적을수록이요? 투입이 적을수록이요. 비용 덜 들이는 것이 기술 혁신이죠. 그죠? 여러분들 기회비용도 뭡니까? 비용입니다.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돼요? 당연히 선박 쪽 기술 혁신은 선박 쪽 비용이 줄어야 돼. 바로 몇 번 답해야 돼요? 비법으로 보면 2번 답, 2번 답. 그래프 그려서 하나하나 설명한 나중 문제고, 사실은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문제 푸실 때 이렇게 해요. 주관식 공부하시는 분 말고 객관식 공부하시는 분들은 막연히 개념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문제만 많이 풀려들어요. 별로 좋은 방법 아닙니다. 사실은 발문에 다 있어요. 웬만한 것들이. 발문 자체를 잘 보셔야 됩니다. 기술 혁신이다? 막연하죠. 하지만 알고 있어요. 기술 혁신에 대해서는. 좀 추상적이지만. 안 됩니다. 구체화시키면 뭐요? 두 개 중에 하나잖아요. 투입이 같다면 산출이 많은 거. 산출이 같다면 투입이 적은 거. 투입은 비용이에요. 그 비용, 기회비용도 비용 아닙니까? 당연히 선박적 비용이 뭐야 돼? 줄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보자마자 몇 번 해야 됩니까? 옳지 않은 거. 2번. 사실은 이건 이제 빨리 푼 방법을 얘기한 거고요. 정석을 풀면 하나 다 해드리겠지만 일단 기술 혁신이란 말 자체가 이런 의미로 올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좀 더 공부가 무르익으면 제가 이제 생산 가능 곡선을 통한 기술 혁신, 또 등량 곡선을 통한 기술 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까지요. 그 다음 선박과 자동차로 표현한 생산 가능 곡선이 이동해서 경제 성장을 달성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우선 이 발문의 내용을 이제 그래프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생산 가능 곡선은 형태가 여러 개 있죠. 일반적으로는 뭐가 일반적이었습니까? 오목이 일반적이었지만 직선도 있고 원점에서 봤을 때 볼록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경제는 딱 세 작전이에요. 단순화시키고 법칙 만들어서 적용하는 학문이에요. 객관식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곡선을 그려서도 얼마든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역시 단순한 건 뭐가 제일 좋습니까? 직선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생산 가능 곡선을 직선의 형태로 쓴다고 한다면 이렇게 쓸 수 있죠. 물론 Y를 편의상 선박이라고 하겠습니다. X를 우리 발문에 있는 것처럼 자동차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때 선박의 기술 혁신을 그래프상에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모습을 보여야 됩니까? 다른 거 없어요. 선박 생산의 기술 혁신이 됐다? 동일한 투입이라면 선박만 최대 생산량이 뭐 하는 겁니까? 늘면 돼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이게 선박의 뭡니까? 기술 혁신이에요. 만약에 그냥 기술 혁신 나왔으면 둘 다 기술 혁신이기에 생산 가능 곡선이 뭐가 나와야 됩니까? 바깥쪽 평행 이동이죠. 하지만 명백히 선박 쪽이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 모습이 표현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볼게요. 1번 옳지 않은 겁니다. 자동차의 기회비용은.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되죠. 기회비용. 자, 분명히 생산 가능 곡선에 무엇을 기회비용으로 명명했습니까? MRT XY. 근데 여기서 웃긴 게 있어요, 여러분들. 쌤이 왜 웃기다고 얘기했냐면 지금 재화는 XY가 아니라 뭡니까? 선박하고 자동차예요. 자, MRT XY는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쌤이 일부러 이 문제 풀면서 개념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미리 얘기 안 했어요. 자, 이런 오목의
생산 가능 곡선에서 MRTXY는 특정 점의 접선 기울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MRTXY다 라고 했었어요. 자, 우선 첫 번째 보실 게 있습니다. 뭘 봐야 되느냐. 여러분들 수학과 다르게 경제학은요, 접선 기울기가 두 개가 있어요. 얘도 접선 기울기지만 이쪽도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접선 기울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약속입니다. 이건 이해 절대 아니에요. 어떤 약속이냐면 앞 글자가 뭐라는 겁니까? 두 개 중에 어떤 것을 접선 기울기로 할지를 정해주는 바로미터입니다. 이쪽에 평행된 기울기예요. 앞쪽 글자 그 변수의 평행된 기울기가 MRTXY예요. 만약에 MRTYX였으면요. 앞 글자 어디입니까? Y잖아요. 이쪽 기울기예요. 이게 약속입니다. 이거는 절대 이해가 아니에요. 약속. 자, 그러니까 MRTXY는요. 엄밀정치하게 완벽하게 한다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Y제로 표시한, Y로 뭐한 표시한. 이름을 져준 것이지 이해 아니에요? 누구의? X의 또는 XJ의 접선 기울기. 약속입니다. 뒷글자로 표시한 앞글자의 접선 기울기 또는 다른 말로 뭡니까? 기회 비용이에요. 따라서 명심하실 것이 MRTXY의 첫 글자는 약속을 줘준 겁니다. 첫 글자 쪽과 평행된 쪽의 기울기가 MRTXY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자동차의 기회비용을 이렇게 기호로 표시해 보시고 그래프로도 표시해 보시고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자고요. 정확하게. 자, 저는 분명히 요 한 단어만으로 비법 금방 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비법은 비법대로 해야 되지만 원칙은 또 원칙대로 해야 되잖아요. 자, 자동차의 기회비용을 이 원칙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동차의 기회비용의 자가 먼저 나와야 돼요. 이게 어떻게 표시합니까? 1번 MRT 뭐요? 앞글자 먼저 나옵니다. 자, 뒤에가 나머지 차선 MRT 차선. 앞글자의 기회비용, 앞글자의 기회비용. 자, 선박의 기회비용은요? 기회비용은 MRT입니다. MRT 누구요? 선. 자, 앞글자의 기회비용이에요. 약속이지 그건 이해 영역이 아닙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우리 이 상태에서 1번을 접목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참고로 직선일 때는 모든 점이 다 기울기 같죠, 그죠? 자, 자동차의 기회비용 어디서 보는 겁니까? 이쪽 뭐예요? 기울기죠. 원래 이거였어요. 원래. 근데 저쪽 선박이 기술 혁신되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증가했잖아요. 그죠? 증가했잖아요. 반대로 선박의 기회비용은요. 이쪽 기울기죠. 애초에 뭐였습니까? 이거였어요. 근데 기술 혁신되면서 명백히 요만큼으로 뭐하고 있습니까? 얘보다 얘가 작아진 거죠. 근데 커졌다지 않습니까? 그러니 몇 번 틀린 겁니까? 2번. 그러니까 원칙으로 풀면 이렇게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일단 1번, 2번에서 우리가 총 정리해야 될 사실. 어떤 사실입니까? 특정 재화의 기회비용이다. 자, 어떻게 풀어요? 그 특정 재화의 뭡니까? MRT입니다. 표시할 땐 그 재화 쪽을 맨 앞에 쓰시면 돼. 그러니 자동차의 기회비용은 어떻게 쓰면 되는 겁니까? MRT 뭐로 쓴 거예요? 자, 선. 선박의 기회비용은요? MRT 뭐요? 선. 자, 완전 달라요. 그래서 앞글자 쪽의 기회비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MRT 자선, 앞글자 기회비용 증가하고 있죠? MRT 선자, 앞글자 기회비용 작아지고 있죠. 그래서 몇 번 답이다? 2번 틀려 답이다. 그래서 우리는 약간의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제는 상대 게임입니다. 이걸 음미해 볼게요. 지금 두 재화 중에 누가 기술 혁신이에요? 선박이요. 얘는 비용이 절감된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자동차는요? 상대적으로 비용이 늘어야지.
금방 나와야 돼요, 사실 이게. 금방. 물론 공부를 위해서는 이 과정을 거쳐가야 되겠지만 사실은 하고 나면 금방 답이 되는 겁니다. 금방. 아, 선박 잘 나가고 있구나. 그 말은 기회비용 줄고 있구나. 그러니 그렇지 못한 쪽 기회비용 상대적으로 뭐한다? 증가한다. 금방 읽으면서 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프 안 그려도 돼요. 그 다음 3번, 4번은 더 좋아요, 이거. 3번, 4번. 자, 3번 뭐예요? 생산 가능 곡선상의 교환 비율이요. 그게 뭡니까? 교환 비율. 쌤은 분명히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명시적으로 그거를 교환 비율이라고 쓴 적이 없어요. 일부러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산 가능 곡선의 교환 비율 뭔지 아십니까? 자, MRT XY라고 가정한다고 한다면 원래 MRT XY는 어떻게 수리적으로 쓸 수 있었습니까? X축 변수를 한 단위 추가했을 때 Y축 변수의 뭡니까? 변화량. 이건 뭐예요? 이거. 교환 비율입니다. 결국 생산 가능 곡선상 교환 비율은 다른 말로 뭘 의미하는 겁니까? MRT XY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교환 비율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다, 기회비용이다, 교환 비율이다. 전부 다 뭡니까? MRT입니다. MRT. 자, 곡선상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왜 그렇죠? 자, 여러분들 지금 기술 혁신이 되기 전에 만약 직선이라면 모두 접선 기울기 동일했었죠. 하지만 명시적으로 직선이 없기 때문에 곡선이 있어요. 그럼 곡선이면 모든 위치에 따라 다르죠. 게다가 기술 혁신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습니까?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정확히 맞는 표현입니다. 또 있네요. 그 교환 비율은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왜요? 기술 혁신이 단박에 됩니까? 시간을 두고 이루어집니까? 시간을 두고.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염리 입장에서는 1번을 단순하게 2번이다.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정리하자는 거예요. 이제 완벽하게. 이 모든 걸 제가 지운 다음에 1번 자체로 완벽하게 정리한다고 한다면 원칙과 비법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비법부터 먼저 할까요? 선박의 기술 혁신이다. 뭐로 하는 겁니까? 선박의 기회비용이 뭐 하는 겁니까? 주는 거예요. 그냥 금방 나와야 됩니다. 왜? 혁신은 동일한 투입이면 산출이 크거나 동일한 산출의 비용이 절감되는 거니까. 그래서 바로 나온다고 한다면 선박의 기회비용은 준다가 바로 나와야 됩니다. 비법. 자, 원칙이요. 이제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요 모두를 하나로 압축할게요, 이제. 자, 완성입니다. MRT XY란 공부한 걸 다 쓸게요. 생산 가능 곡선의 뭔데? 접선 기울기인데 이때 기울기는 어느 쪽에 초점을 둔다? 앞 글자입니다. 앞 글자 쪽이니까 X와 평행한 여기 기울기를 말합니다. 그 다음 읽을 때는 어떻게 읽었습니까? Y0 표시한 약속입니다. 이거는 누구의? X제의 뭐예요? MRT입니다. 약속입니다. 그 다음 요 자체는 다른 말로 뭐로 쓸 수 있었습니까?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하는 뭐요? 교환 비율을 쓸 수 있었고요. 그 다음 우리 심화 정리 때 했지만 얘는 뭐로 쓸 수 있습니까? MCY분의 MC X로도 쓸 수 있었어요. 끝입니다. 자, 이 유형과 관련해서는 아까 비법만 하시면 문제 풀 때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의 대표 문제, 우리 1장의 대표 문제는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MRTXY를 그래프상에서 접선 기울기 표시할 땐 앞 글자의 기울기다. 자, 네이밍을 어떻게 했었느냐? 뒷글자로 표시한 앞 글자 MRT다. 교환 비율이다. 자, 한계 비용의 비율이다. 여기까지 하시면 완벽합니다. 자, 이제 우리 밑에 있는 1번 문제부터 달려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십시오. 뭐 이런 정도는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요. 실제로 이 문제 풀이하라 그러면 또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푸십시오. 발문 독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생산 가능 곡선상 이동입니까? 곡선을 이동이니까 곡선 자체 이동입니까? 자체 이동이. 항상 경제는 곡선상 점의 이동인지 곡선 자체 이동인지를 주의하셔야 돼요. 얘는 명백히 뭡니까? 곡선 자체 이동입니다. 자체 이동입니다. 이게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자, 생산 가능 곡선을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얘가 이동하려는 요인, 즉 바깥으로 나가거나 안으로 들어오는 요인을 한번 정리해 보자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가는 가장 좋은 요인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주어진 자원, 자본이나 노동이 뭐하면 됩니까? 증가하면 돼요. 그러면 최대 생산 조합이 늘 수 있죠. 아니면 기술이 혁신되면 됩니다. 바깥 이동,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는요, 자본량이나 노동량이 뭐하면 됩니까? 줄면 돼요. 줄면 됩니다. 자, 따라서 1, 2, 3은 전부 다 뭐가 될 수 있습니까? 곡선 자체 이동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곡선 자체 이동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쌤이 왜 여기 나와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많이 강조하냐면, 공부하실 때 문제를 푸시면서 항상 비법, 원칙 정리를 하시면서 마지막 단계는 뭘 해보시냐면 추가적 다른 문제로 바꿔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당장 1, 2, 3만 대상으로 한다고 한다면 생산 가능 곡선의 이동 방향이 다르게 하는 요인 하나는 뭐예요? 1번과 3번은 바깥 이동입니까? 내부 안으로 이동입니까? 바깥이에요. 2번은요? 안으로죠. 노동 투입량이 줄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생각해 보셔야 돼. 이렇게 됐을 때 여러 문제를 푸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지 문제만 많이 푼다고 해서 꼭 늘지는 않아요. 그래서 1, 2, 3까지는 분명히 그런 식으로 보자. 자, 4번 청년 실업의 감소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자, 보세요. 여러분들 생산 가능 곡선에서 실업의 상태를 표시한다면 어디가 실업입니까? 자, 노동자만 있어요. 지금 자원은. 근데 노동자가 다 투입돼서 다 고용돼서 다 생산한다면 최대 생산이 나올 테니까 이런 점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 내부점이라면요, 모두 고용돼서 일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덜 생산량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 생산 가능 곡선 내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 점입니까? 실업 상태를 의미하는 점이에요. 실업 상태를. 자, 이제 묻겠습니다. 요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 케인즈식의 정부가 개입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개입할 수 있습니까? 자, 뭐 확장 재정을 하던 확장 금융을 하던 모두 누구를 이동시키는 거예요? 총 수요를 뭐 하는 겁니까?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증가시켜서 생산 가능 곡선상의 점으로 옮겨오게 하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실업이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실업의 감소는 내부점에서 곡선상 점에 가까이 가는 것이지 곡선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인은 뭐다? AD 증가다. 요 요인은 AD 증가예요. 근데 만약에 곡선 자체가 바깥으로 나가게 한다면요. 자, 이거는 자본이나 노동 투입량을 증가시켜도 되겠고 또는요, 기술 혁신이 되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데 요 요인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총공급의 증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 내부점에서 곡선상 점으로 오는 것은 AD의 증가. 자, 곡선 자체가 바깥 나가는 것은 AS의 증가예요. 확 달라요. 그러니 청년 실업의 감소는 곡선 자체 이동이 아니라 내부점에서 곡선상 점으로 가까워지는 것이지 절대 자체 이동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아닌 것은 몇
번이 된다고요? 4번이 됩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 쌤이 그 얘기할게요. 노동량 감소 말고요. 노동량이 증가라고 한다면 도대체 노동량 증가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가령 이민이 엄청나게 많아져서 막 들어올 수도 있죠. 이건 노동량 증가될 수 있어요. 그러면 생산 가능 곡선 뭐 할 수 있으면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죠. 하여튼 1번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곡선 자체 이동 요인에 자본이나 노동이나 기술 진보 등이 있지만 내부에서 곡선 상으로 가까이 오는 것은 실업의 감소로서 정책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총수를 늘리는 정책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주 스탠다드한 문제예요. 어느 교수님 책에 봐도 다 있는 문제예요. 사실 그래서 1번 유형을 여러 번 푸는 의미는 없어요. 얘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됩니다. 그래서 복습을 하실 때 곡선 자체냐 곡선 상이냐, 얘는 곡선 상의 점으로 옮기는 것 내부에서, 나머지는 곡선 자체 이동 요인이다. 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쌤이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예요. 이거는 사실 감정평가사 기출문제였습니다. 되게 웃긴 게 처음에는 못 풀어요. 근데 설명 한번 들으면 그 다음부터 틀리진 않아요. 자, 도전해 보십시오. 문제 취지가 처음에 이해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한번 듣고 나면 뭐 별거 아닌 그런 문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X제와 Y제를 생산하는 K 국가의 생산 가능 곡선상에는 두 개의 제와 생산 조합점 200, 300, 240, 290이 있다. 자, 기회비용 체증의 법칙이 성립하기 위한 생산 가능 곡선상 제와 생산 조합점 얘는 뭐냐? 자, 보세요. 우선 이렇게 보겠습니다. 만약에 요 흰색 두 개를 본다고 한다면 X는 200에서 240으로 얼마만큼 증가하고 있습니까? 40만큼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Y는요 300에서 290으로 10만큼 뭐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얘가 새로운 조합이라면, 자, X는 동일하게 얼마 늘었는데요? 40 늘고 있죠? 자, Y는요 290에서 270으로 얼마 줄고 있습니까? 20만큼 줄고 있잖아요. 그죠? 뭘까요? 폭이 주는 거 기회비용. 점차 뭐하고 있습니까? 체증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이 조합이라면요 동일하게 240, 280, 40 늘었는데 Y는요 290에서 280으로 얼마만 줄고 있습니까? 10만 줄고 있죠? 자, 포기값 기회비용이 뭐하고 있습니까? 일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번째 조합의 경우는 일정입니다. 세 번째는요 기회비용 체증이고. 자, 첫 번째, 두 번째 한번 해보세요. 이건 이렇게만 하시면 별 어려움이 없어요.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낯설어. 근데 해보시면 별거 아니에요. 자, 분명히 160은 200으로 얼마 는 겁니까? 40 는 거죠. 자, 그런데 Y는요 310에서 300으로 얼마 줄었습니까? 10 줄었죠? 통일하잖아요. 기회비용 뭡니까? 일정. 그죠? 그 다음 얘는요 똑같이 X는 160에서 200으로 40 늘었는데 Y는요 15만큼 줄었지 않습니까? 근데 15 줄었는데 그 다음 단계는 10 줄었죠?
기회비용 뭡니까? 체감. 그죠? 그래서 한 번만 보면 돼요. 한 번만 보면. 이건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정답 몇 번이요? 3번. 자, 만약 응용한다면 뭐를 낼 수 있습니까? 기회비용 체감 이렇게 낼 수 있겠지. 그럼 뭐 이거는 큰 실익은 없어요. 이 정도는 하면 됩니다. 자, 사실 선생님은 가장 좋아하는 문제가 3번이에요. 제가 이제 말도 안 되는 퀴즈를 냅니다. 쌤이 미시에서 제일 좋아하는 문제 몇 장 몇 번 이렇게 묻기도 해요. 가끔 맞추면 아이스 케이크 사줍니다. 아니면 뭐 커피 사주든지. 근데 정해져 있어요. 거시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워낙 중요해서 얘는 최고는 아닌데 1장에선 제가 제일 좋아해요. 자, 도전하십시오. 여기 안에 설명할 수 있는 거 너무나 많습니다. 진짜 좋은 문제예요. 많은 걸 연구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걸 연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림은 주어진 자원을 사용해서 생산할 수 있는 자동차와 쌀의 조합을 나타냈다. 아, 생산 가는 곡선이구나.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을 보시면 D점에서는 D가 어디예요? 표시해 보세요. 여기죠.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생산한다? 이걸 한 글자로 표현하면요. 무슨 생산점입니까? 효율적 생산점이라는 뜻이죠. 자, 제가 언급 서두에 썼어요. 생산 가능 곡선에서 두 재화를 모두 생산해야만 효율적이냐?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만 생산해도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대 생산이 된다면 효율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맞는 거죠, 이거. 그죠? D점에서는 쌀만 생산하지만 최대 생산을 하고 있으니까 효율적이에요. 낭비 없어요. 맞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런 점들도 뭐 한 겁니까?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선지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생산 가능 곡선에서 한 종류만을 생산하더라도 최대 생산이 된다면 뭐가 되는 겁니까? 효율적인 생산자입니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2번은요. B점은 B점. 자, A점보다 자, 비교해 보세요. B는 가라는 생산 가능 곡선상 점이고요. 아, 효율적이구나. A는요. 내부점이니까 뭡니까? 비효율적. 따라서 B점은 A점보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맞죠? 그죠?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자, 3, 4 묶으세요. 이제 3, 4 묶으시면 쌤이 왜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3번 보시면 가입니다. 지금 B점과 C점 모두 동일한 생산 가능 곡선상의 점입니다. 한 번은 B, 한 번은 C. 자, 이제 봅시다. 쌀 생산의 기회비용. 자, 기회비용은 뭐예요? MRT죠. 생산 가능 곡선 접선의 기울기죠. 그럼 접선만 그어서 기울기만 잡으면 돼요. B, 접선. C, 접선. 이건 정해져 있네요. 자, 이때 중요한 거. 기울기가 여기입니까? 여기입니까? 이걸 봐야죠. 누구 쪽입니까? 쌀. 오케이. 그러니 개와 평행되게 커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깔끔하죠. B가 커요? C가 커요? C가 크지. 그러니 B점에서 기회비용이 C점보다 뭐하다? 작다. 맞지? 그죠? 그러니까 기회비용은 MRT인데 접선의 기울기인데 핵심은 뭡니까? 앞 글자 얘 쪽에서 바라본 기울기이기 때문에 얘와 평행을 그으면 되는 겁니다. 금방 나와요. 맞습니다. 자, 4번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통 관례가요. 생산 가능 곡선을 다르게 비교할 때는 접선을 그어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왜? 혹시 뭐 할까봐, 오해했을까봐.
자, 가의 C점. 그 다음, 나의 E점. 생산 가능 곡선 다른 점이니까 뭘 표시했습니까? 접선을 준 거예요. 중요한 건 누굽니까? 누구의 기회비용입니까? 자동차. 그럼 얘와 평행되게 선을 그어야죠. 그래서 가볍게 끝점에서 그어보면 확연히 누가 크다는 게 나오는 거죠. E가 커요? C가 커요? C가 크잖아요. 그런데 가의 C점, C점에서 기회비용이 나의 E점보다 작다? 작습니까? 커요? 크죠? 그래서 몇 번 틀려 정답이라고요? 4번. 진짜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어때요? 개념이 완성된다는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이쪽 영역에서 중요한 건 누구를 물어봤느냐가 중요하구나.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핵심입니다. MRTXY란 Y0 표시한 생산 가능 곡선의 XJ의 뭐다? 기회비용이다. 따라서 접선을 그때 앞 글자 쪽에서 바라본 평행선의 기울기를 보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끝이에요, 이게. 답니다, 다. 시험 문제는 MRT 대신에 뭘 냅니까? 기회비용으로 묻고 있죠, 다. 기회비용으로. 끝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쉬었다가 돌아오면 이거 합니다. 이제 정리한 거, 총정리. 누가 봐도 일장은 예. 그리고 이제 문제 비법은 이거고요. 그리고 이제 고난도를 뭐 하겠다? 풀겠다.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1교시 끝내고 쉬었다가 2교시 갑니다.